슈퍼개미들 또 부자빠도 장이 나쁘면 마이너스야. 그걸 인정해. 장이 나쁜데 수익 나긴 힘들어. 근데 마이너스 나지만 참아야 돼. 잘 보세요. 그 구간에서 매에서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참아야 돼요? 안 참아야 돼요? 참으면 다 올라온다. 이게 개미와 슈퍼개미들의 차이점이에요. 여기 잘 들어봐요. 주식은 항상 매수와 매도가 있어요. 그 매도 시기와 매도 시기는 기술적 분석에서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 매도 시기와 매도 시기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이 있어서 한 구절 읽고 가도록 할게요. 책 제목은 투자자에 대한 생각, 하워드 막스의 투자자에 대한 생각을 한 구절 읽고 가자고요. 시장이 상황이 좋고 가격이 오르면 투자자들은 신중함 따위는 잊고 매입을 서두른다. 많이 올라가면 신중하지 않고 서두른다. 많이 오르면 신중함이 없어져. 신중함이. 시장이 좋고 시장이 따뜻하고 주가가 많이 오르면 투자자들은 신중함을 잊어버리고 매입을 서두른다. 그러다가 혼란의 시기가 도래해야 자산이 저가의 매입 대상이 되면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감수할 의지를 잃고 매각을 서두른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된다. 그래서 많이 떨어지면 무슨 얘기냐면 매도를 서두른다. 골짜기에서는 매도하고 많이 올라간 데에서는 매수를 서두르고요. 그래서 이 모순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바닥과 천정을 공부하는 거예요. 재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없어요. 증권시장의 심리 변화는 마치 시계초의 움직임과 같다. 잘 들어. 쓰세요. 받아 적어줘요. 증권시장의 심리 변화. 인간들의 마음은 꼭대기에서 좋아하고 바닥에선 집어던지고 시계초의 움직임과 같다. 시계초가 좌우로 움직이며 그는 아치 모양의 중간 지점은 시계초의 평균적인 위치를 가장 잘 보여준다. 하지만 실상 그 점에 머무르는 시간은 매우 짧다. 대신 시계초는 거의 항상 아치의 한쪽 끝을 향해 또는 반대 끝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시계초는 한번 출발하면 그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가죠. 하락을 시작하면 오랫동안 이게 몇 년이에요. 몇 년. 여긴 짧았는데 이 하락을 보세요. 몇 년이에요. 몇 년. 이게 한 2, 3년 가네. 여기는 한 2년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 하락이 1년 넘었죠? 그러면 이게 바닥에 도달하려면 언제 와야 될까요? 2년 올라갔으면요. 이거 2년은 조정 받아야 돼요. 조정 기간이 가만히 보면 거의 2년이에요. 2년, 1년 반. 그러나 시계치는 어느 한 끝에 다다를 때마다 추는 곧바로 다시 중심점을 향해 움직인다. 사실상 한쪽 곳을 향해 가는 움직임이 자체가 역방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동력을 제공한다. 이럴 때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시계추의 움직임을 따른다. 호황과 침체 사이, 경기 좋고 나쁨 사이. 경기가 좋을 때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경기가 나쁠 때는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긍정적인 사건에 반색하는 것과 부정적인 사건에 집중하는 사이. 그렇게 저 고점에서는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고 바닥에서는 나쁜 뉴스들이 많고 지금 그렇죠? 그러므로 고평가와 저평가 사이 주가가 비쌀 때와 쌀 때 좀 뭐가 이해가세요? 이와 같이 양극단을 오가는 규칙적인 움직임은 투자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다. 그리고 투자의 심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보다는 양극단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다. 투자가들은 거의 그 고가와 저가에서 많이 보낸다는 거지. 주가는 무슨 얘기냐면 한 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오래 가고, 다시 말해서 얘기하면 주가는 한 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오래 가고, 하락 방향을 잡으면 하락 방향으로 오래 가고, 이렇게 주가는 하락 방향에 잡으면 하락으로 가고 상승 방향으로 잡으면 상승으로 오래 간다. 그리고 어느 정점에 도달하면 변곡이 나온다. 이 변곡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변곡은 곡점에서는 너무나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바닥에서는 모두가 불황해, 주가가 계속 떨어질 거야, 뭐 이런 변곡이 바로 여러분이 주식을 팔 때와 살 점이죠. 바닥과 천정은 변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깨달음을 여러분이 배우고 갔다면 오늘 내 강의는 성공한 거죠. 13년의 세월이 흐른 다른 메모에서 이 시계추 주제로 또 한 번 긴 글을 썼다. 그 글에서 앞서 언급한 요소들에 대해 시계추가 탐욕대 공포를 토대로 움직이는 것을 언급했다. 많이 올라가면 탐욕스럽고 많이 빠르면 공포스럽고. 이해가죠? 여러분 시장에서 공포를 느낀 적이 있어요? 이 중에서 마지막 요소 즉 리스크에 대해서 태도의 변화는 대부분이 시세 변동에 영향을 준다. 리스크 회피는 앞서 언급한 것 같이 합리적인 시장이 필수의 요소이며 이와 관련한 시계추의 위치는 특히 중요하다. 리스크 기피 현상이 적절하지 않으면 시세의 거품이나 폭락 같은 불균형 상태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다. 물론 거품 발생 자체가 리스크 기피 부족 현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는 일이다. 거품 발생은 뭐죠?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이게 다 거품이에요. 그래서 슈퍼개미는 보면 거품이 발생하면 이쯤에서 팔아 제껴요. 여기부터는 거품이죠. 거기 안 먹어도 그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품을 이해할 줄 알아요. 거품이 났을 때 거기서 여러분이 흥분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폐가 망신하는 게 다 어디예요? 거품이 났는데 버블이 많이 나고 많이 올랐는데 거기서 열광하면 여러분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개미들은 보면 절반 정도 넘으면 팔고 나와. 아유 기다리면 또 들어올 건데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기다리면 들어온다. 적당히 거품을 일으키면 되돌림이 있다. 눌림목이 있다. 이거.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위험하단 말이지. 슈퍼개미들 또 부자빠도 장이 나쁘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나는 거야. 그걸 인정해. 장이 나쁜데 수익 나긴 힘들어. 그러니까 이 언저리에서는 사람들이 전부 마이너스 나는 슈퍼개미들도 다 마이너스 난다고 해. 조금 빨리 사고 늦게 사고 분할 매수하기 때문에 미리 산 것들은 이미 마이너스 나야. 마이너스 구간이야. 근데 마이너스 나지만 참아야죠. 잘 보세요. 그 구간에서 매에서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참아야 돼요? 안 참아야 돼요? 참으면 다 올라온다. 이게 개미와 그 슈퍼개미들의 차이점이에요. 슈퍼개미들은 매수하고 마이너스 나도 참는다. 여기 잘 들어봐요. 리스크를 과도하게 회피하면 낙관론의 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낙관론의 가격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가치에 대한 평가가 터무니없이 낮을 때조차도 투자자들은 매수로부터 등을 돌린다. 주가가 많이 떨어져도 사람들은 마음이 부정적이면 악재 뉴스에 쪄들으면 약세 만대에 쪄들으면 여러분이 매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탐욕 공포 죽이는 리스크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에 달려있다. 탐욕이 만연하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리스크에 대한 안심하는 수준이 높고 수익에 대한 관심으로 리스크를 부담하였다는 생각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공포가 막연해 있는 것은 리스크 회피할 수 있는 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난다. 학자들은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태도가 한결같다고 보지만 확실히 변동이 심하다. 금융 이론은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회피하는 추정에 크게 의존한다. 즉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꺼리지만 보다 큰 예상 수익을 위해서 리스크를 부담하도록 유인 또는 매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 같은 게 약 30배 올라갔는데도 거기서 더 먹었겠다고 올라가는 게 뭐죠? 리스크를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이쁠 때 여러분이 매도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이쁠 때 파는 게 참으로 어려워. 여러분 주가가 지금 수익이 막 나고 있는데 파는 게 어때요? 테마도 막 바글바글하고 여러분의 그냥 손이 근질근질하게 하죠. 그런데 거기가 위험한 거예요. 리스크가 큰 투자로부터 확실하게 고수익을 거둔다는 말에는 모순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경고가 무시되는 시기가 있다. 사람들은 리스크에 대한 지나치게 안심하여 증권 가격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가를 포함함에 있어 그 대가가 리스크를 보상하기 충분하지 않을 때이다.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리스크를 허용하여 증권 가격 자체가 수익보다는 리스크가 더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반대로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리스크를 회피하면 리스크보다 수익이 더 많이 포함되겠다. 무슨 얘기예요? 많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막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열광할 때 예를 들어서 요새 태조이방은 너무 열광하는 것들은 가상의 매매로 없어도 매도를 해보세요. 내가 투자 일을 시작할 무렵 한 베테랑 투자자가 내게 강세장의 3단계에 대해 말해준 적이 있다. 여러분에게 공유한다. 1단계 소수의 미래지향적 사람들이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믿기 시작할 때 그 무슨 얘기냐면 바닥에 매수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바닥에 매수할 때는 사람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데서 호전될 거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 물론 마이너스로 나올 수도 있고 약간의 플러스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가면 우상향하죠. 이런 얘기예요. 1단계는. 그 다음에 2단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제로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럼 이 정도 돌파한 다음이죠. 2단계죠. 3단계. 모두가 상황이 계속해서 호전될 거라고 결론 내릴 때. 이만큼 올라가면 이제 전부 호황이 올 거라고 난리 나죠. 그죠? 저점 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하락 단계와 상승 단계에서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접근을 여러분이 정확한 바닥을 못 팔아요. 개인 투자가들은 대개 못 팔고 붙잡고 늘어지다가 머뭇거리다가 반토막 난 다음에 팔죠. 그래서 고점에서 잘못 잡으면 눈 깜짝할 새 손실로 이어집니다. 약사장의 3단계. 약사장의 3단계 1단계. 소수의 신중한 투자들이 강세가 막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언젠간 장밋빛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 그죠? 그 다음에 2단계. 대부분의 투자들이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인식할 때. 3단계 모든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할 때. 지금은 3단계 근처에 온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여기서 바닥이 될런지 한바탕 더 빠지고 바닥이 될런지 그건 우리도 모르는 거야. 주가라는 천정과 바닥을 말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공포와 탐욕처럼 극단적이 대립되는 이론에서 시계추는 양극단 사이의 중간 지점에 주로 머문다. 그러나 그 시간은 길지 않다. 투자자가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시계추는 평소 한쪽 끝에서 반대 끝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는 하락과 상승을 반복한다는 거지. 이 끝에서 시계추의 이쪽 끝과 이쪽 끝. 하락의 바닥이라고 마이너스로 표시한다면 마이너스 시간과 플러스 축.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를 왔다 또 갔다가 저 플러스 축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축으로 갔다가 여기 플러스 축이라고 하면 여긴 마이너스 축이죠.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이렇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한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면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 내려온다고. 이해가시죠? 좀 어렵죠 오늘 강의. 돈 되는 강의는 좀
재미가 없어. 시계추는 양쪽 곳을 향해 계속 움직일 수 없고 그 곳에 영원히 머물 수도 없다. 기가 막히죠. 참원금천락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르기가 극에 달하면 극 속에서 약기가 나타나. 내리기가 지독하면 그 속에서 양기가 나타나 다시 올라간다. 이 말과 그 말과 같은 것이죠. 상황의 극에 달해 더 이상 진전할 수 없을 때도 사람들은 상황에 계속 그 방향으로 간다고.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소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내 강의를 들어도 여러분이 이해하는 분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내공이죠. 바둑으로 말하면 바둑에 급수가 있듯이 오늘은 급수가 좀 높은 급수예요. 그렇지만 여러 번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좀 책에 설명되지 않은 거를 내가 좀 설명을 쉽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한없이 한쪽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영원히 오르는 주식도 없고 영원히 내리는 주식도 없다. 써요. 이거 써. 이것만 알면 여러분이 주식시장이 답답할 때, 이게 시계추에 말하면 한쪽 곳에 왔네. 답답한. 마냥 떨어질 것 같아. 거기가 거의 바닥 근처에 온 거야. 이거를 이해하고 여러분이 참고 견뎌. 주식은 그래서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연구해보면 고수들은 재미없을 때 잘 참는 거예요. 이 주식으로 부자 되는 것은 잘 참은 사람은 부자 되고 참지 못한 인간들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끝에서 들어올 때 속도는 끝으로 향해 갈 때보다 보통 더 빠르다. 그러므로 걸리는 시간도 더 짧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빠르다, 이런 얘기야. 근데 올라갈 때도 빨리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빨리 떨어져요. 떨어질 때 확 떨어지죠, 이런 거. 근데 올라갈 때도 확 올라갑니다. 극에서 극에는 움직이는데 그 시간이 대칭이에요, 대칭. 빨리 내려오면 빨리 올라가. 자, 그래서 오늘 책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 134쪽을 읽었어요. 주식 초보자가 꼭 알아야 되는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 천정과 바닥을 공부한 거예요. 오늘 공부 좀 됐어요? 이해 잘 안 되는 분은 이 강의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